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몹쓸 놈들. 가벼운 유리잔이 달그락거렸다. 조명은 낮았고 주방에는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공기에는 식은 술기운과 빨래에서 남은 섬유유연제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 소리 앞에서 갑자기 멈춘 듯했다. 얼굴은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눈은 어딘가를 오래 응시했다. 말은 나왔고 그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일은 일주일 전의 평범한 오후로 되돌려졌다. 그녀의 이름은 영이었다. 50줄의 나이, 조용한 마을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남편과 살았다. 남편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신문기자로 바쁘게 살았다. 요즘은 가끔 동네 작은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가벼운 산책을 즐긴다. 삶은 느리게 흘렀다. 아침엔 늘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고 저녁엔 반찬 하나를 더 차렸다. 규칙적인 일상이 그의 안전을 지켜줬다. 친구, 미선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둘은 청춘을 함께 보냈다. 결혼식들, 아이들 돌잔치,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있었다. 미선은 개성이 강했다. 말이 많고 손도 컸다. 가끔은 영희의 조용한 집에 와서 주방 일을 모두 맡아 했다. 영희는 그런 미선을 좋아했다. 그녀의 존재는 때로 외로운 시간을 덜어냈다. 사건은 작고 사소한 기미에서 시작되었다. 미선이 점점 더 자주 들렀다. 처음엔 건강상의 이유를 했다. 남편의 논쟁거리였던 신문기사에 대한 토론, 동네 소식, 오래된 친구의 잔소리들, 모두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은 공간의 균형을 조금씩 바꿨다. 집안의 공기는 낮게 진동했다. 영희는 그것을 감지했다. 감지는 몸의 기억이었다. 뱃속이 내려앉는 느낌. 누군가가 불을 조금씩 끄는 느낌.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오해일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를 바라봤다. 가로수는 잎을 흔들며 제절을 알렸다. 바람은 불규칙했지만 그 소리는 익숙했다. 익숙함은 때로 눈을 가리는 천과 같았다. 집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남편은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신문을 넘겼다. 미선은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날의 저녁은 평범했다. 두 친구의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긴 정적이 숨었다. 영희는 그 정적을 들었다. 그것은 바늘 소리처럼 작았지만 깊게 박혔다.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기록했다. 남편이 자주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모습, 저녁에 대화가 짧아지는 습관, 미선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그런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였다. 영희는 그것들을 마음속 서랍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서랍은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가득한 서랍은 결국 넘친다. 하루는 미선이 집에 와서 오래 머물렀다. 오후에 햇빛이 거실, 카펫을 붉게 물들이던 때였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꺼냈다. 대학 시절의 노래, 첫사랑의 어리석음, 아이들의 장난스런 추억. 이야기는 가벼운 술잔과 함께 이어졌다. 남편은 처음엔 옆에서 듣기만 했다. 그의 눈가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웃음은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웃음이 머무르는 자리는 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내비친다. 그날 저녁,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는 친숙했지만 청각은 진동했다.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는 접시를 닦으며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편지에는 젊은 날의 서투른 애정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약속은 선명했다. 서로를 지키자.
그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몇 번 쓸어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다음 날 미선은 또 왔다. 그들은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남편은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여느 때보다 대화에 더 적극적이었다. 말은 사소했지만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영희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꼭꼭 숨겨도 번져갔다. 영희는 친구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메시지는 밝았지만 무언가가 삐딱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문했다. 내가 과민한가? 스스로를 진단하려 했다. 세상은 스스로를 증명하길 요구한다. 그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보았다. 미세한 시간표, 남편이 혼자 있던 날들의 변화, 미선의 웃음이 사소한 농담에서 오래된 추억으로 옮겨가는 패턴. 모든 것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설명은 위안이었다. 그렇지만 위안은 허약했다. 위안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다. 어느 날 밤, 영희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나? 그녀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복되었다. 침묵 속에서 울림이 커졌다. 울림은 더 이상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의 요청이었다. 그녀는 변화를 준비했다. 준비는 작게 시작되었다. 서랍 속 옷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을 정리했다. 사진 속 웃음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보는 사람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 들여다보다가 젖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젖었다는 표현이 마음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젖은 마음은 차갑게 식는다. 밤마다 그녀는 잠에서 깼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창밖의 자동차 소리, 옆집의 TV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모두 예민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너무 민감해지지 마라. 그러나 민감함은 보호막이기도 했다. 민감함이 그녀를 지켰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기는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의 시작이었다. 영희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숨기지 않겠다고. 숨김은 부서진 신뢰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열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작은 집이라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라디오 소리가 낮게 깔렸고 집 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는 안정을 느끼지 못했다. 불안이란 손님은 어느새 내 의자 옆에 앉아 있었다. 미선의 방문이 잦아졌다. 처음엔 반가웠다. 친구는 오래된 약속처럼 내 삶에 들어왔다. 우리는 때때로 창밖을 보며 아무 말이나 했다. 그러나 점점 나는 그 시간들이 남편과 나 사이에 쌓이는 간극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넓혀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편은 미선과 웃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어쩐지 대화의 테이블 밖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오해일 뿐이야. 마음이 예민해진 거야. 나는 거울을 보며 그렇게 말했지만 거울 속의 눈빛은 쉽게 속이지 못했다. 집 안의 공기가 변했음을 알았다. 나는 그 공기를 호흡했다. 냄새는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의미는 달랐다.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나는 설거지대를 닦으며 그들의 웃음을 들었다. 웃음은 곧 조용한 대화로 이어졌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미선의 말투는 익숙했지만 더 가까웠다. 나는 접시를 닦다가 손이 멈췄다. 접시 위에 물방울이 맺혔다. 물방울은 천천히 접시를 타고 흘렀다. 그 모습이 내 마음 같았다. 맺히고 흘러내리고 어딘가에 닿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일부러 듣기로 했다. 듣는 행위는 곧 증거를 찾는 일로 변한다. 나는 코너 소파에 앉아 책을 펴고는 책장을 넘기는 척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스쳤다. 미선이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그 이야기에 집중했다. 눈빛이 달랐다. 눈빛은 단어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나는 단어와 눈빛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우편함 속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날짜가 불분명한 작은 점심값.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목록을 뒤졌다. 통장, 내역을 살폈다. 수상한 이체는 없었다. 그러나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숫자 뒤에는 감정이 있었다. 의심은 스멀스멀 커졌다. 밤이면 나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려는 충동을 억눌렀다. 그 충동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책임지려 했다. 그러나 책임은 때로 짐이 된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친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너무 혼자 끌고 가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많은 신호를 보았다. 미선의 머리카락 냄새가 옷에 남아있던 날, 남편이 어느새 미선과의 추억을 더 자주 꺼내들던 밤들, 작은 접촉들, 손끝이 스칠 듯한 순간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메모했다. 메모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도구였다. 적어놓으면 감정이 정리될 것 같았다. 하루는 미선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갑작스러운 폭풍을 예고하는 구름 같았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국물을 떠먹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서는 뭔가 숨기려는 흔적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웃었다. 그 웃음은 헐렁했다. 그녀는 말을 돌렸다. 나는 그 답에서 무엇을 더 찾을 수 없었지만 내 안의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의심은 마침내 나와 남편 사이에 미묘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었다. 결핍인가, 허영인가, 혹은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인가. 어느 쪽이든 문제는 현실이었다. 현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은 냄새, 표정, 침묵으로 다가왔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다. 진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진실을 알면 아플 수 있다. 아니면 안 아플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나의 것이었다. 그 밤, 나는 그들에게 묻기로 결심했다. 묻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작은 용기를 모아 문을 열고 주방으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잔. 그리고 남편과 이선의 웃음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왔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그들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대화는 사소한 말들로 계속 이어졌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숨지 않겠다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진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거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척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낮의 불안은 저녁으로 넘어오면서 커졌다. 그들은 술을 마셨다. 술은 진실을 건드리는 도구일 때가 많다. 미선의 말은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남편의 눈빛은 맑게 빛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흐릿했다. 나는 화면 속 글자를 읽는 척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들린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아내다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허공에 맴돌았다. 무심한 듯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내 귓가에 꽂혔다.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그 말의 무게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규칙과 한계, 그리고 경고와 거짓이 섞인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파악하려 했다. 남편의 눈은 미선에게 머물렀다. 미선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웃음 뒤에는 뭔가 눌린 감정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숨이 막혔다. 오래된 집의 공기조차 무거워졌다. 나는 의지를 모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떨렸다. 나는 주방을 지나 그들의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현실은 내 눈앞에 있었다. 현실은 말로는 포장되지 않았다. 그것은 침대, 의자, 식탁 위의 그릇들처럼 차갑고 확실했다. 나는 문득 내가 왜 이 순간까지 가만히 있었는지를 자문했다. 나쁜 꿈이길 바랐나?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러나 꿈은 아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현실이었다. 미선의 손이 무심하게 남편의 팔에 닿았다. 그 접촉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접촉은 때로 긴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나는 그 손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억은 빠르게 과거로 돌아갔다. 우리 둘이 젊었을 때 약속했던 것들, 서로에게 했던 작은 배려들, 매일 반복되던 이름 부르기, 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작은 칼날처럼 떨렸다. 지금 무슨 짓이야? 그들이 놀란 표정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선은 눈을 크게 뜨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시선에서 어떤 방어도 느낄 수 없었다. 방어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당혹과 죄책감, 그리고 어딘가 교묘한 변명이 떠 있었다. 남편은 먼저 말했다. 영희, 이건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평소 같지 않았다. 목소리는 작아졌고 손은 떨렸다. 미선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숨을 크게 쉬었다. 감정은 폭발 직전에 있는 풍선 같았다. 그리고 결국 터졌다. 그날 밤 나는 크게 소리쳤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의 방출이었다. 이제 그만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메마른 집 안을 울렸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표정. 그러나 그 미안함만으로는 무너진 것들을 되살릴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뜯겨나간 듯 고통스러웠다. 그 후의 일은 빠르게 흘렀다. 미선은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경쾌하지 않았다.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분노와 슬픔과 배신이 섞인 물이었다. 밤은 길었고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했다. 불빛은 창문 유리에 부딪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 조각들은 내 마음의 파편 같았다. 다음 날 현실은 더 차가웠다. 우리는 말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변명하길 원했다. 우연이야. 착각이야. 그 순간은 그러나 변명은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이었다. 나는 이제 그 말에 귀를 닫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였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 그 외의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미선은 떠났다. 그녀의 떠남은 한편의 결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결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신뢰가 없었다. 작은 일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이 자랐다. 나는 그 불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지, 아니면 외면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낯선 공간이 되었다. 나는 밤마다 문 단속을 꼼꼼히 했고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 친구들의 위로도 있었지만 위로는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산책을 길어졌고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 마음의 균열은 깊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회복의 실마리였는지 아니면 단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기억일 뿐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밤 이후에 많은 것을 잃었다. 삶의 일정, 웃음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는 감각을 잃었다.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였지만 집의 의미는 달라졌다.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몸이 움찔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확인했다. 심장이 뛰어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첫 며칠은 혼돈이었다. 대화는 잘 되지 않았다. 남편은 자주 집을 비웠다. 그는 이유를 말했지만 말은 빈 껍데기 같았다. 나는 그의 말들을 듣는 대신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 소리는 처음에 작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 소리는 커졌다. 너 자신을 잃지 마라. 그 말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구책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느렸고 목적지는 없었다. 동네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결혼 초에 우리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던 밤들, 작은 식탁에서 나눴던 소박한 대화들, 그 시간들이 모두 먼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억은 때때로 따뜻하게, 때로는 아프게 나를 괴롭혔다. 나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말하는 동안 나는 울었다. 울음은 정화였다. 눈물이 마를 때면 머리가 조금 가벼웠다. 상담사는 말했다. 감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에요. 그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해는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일들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서랍 속 옷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을 하나씩 닦았다. 사진의 먼지를 털 때마다 나는 과거의 시간들을 손으로 만지는 기분이었다. 사진 속의 나는 분명 다르다. 웃음이 더 자유롭다. 눈빛이 더 밝다. 나는 그 눈빛을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다시 썼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작은 약속들은 큰 변화의 씨앗이 된다. 법률 상담도 받아봤다. 서류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숫자와 조항들이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서류는 나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그것은 도망칠 수 있는 길도, 맞설 수 있는 길도 보여주었다.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결정을 내리는 건 아직 이르라고 느꼈다. 대신 나는 시간을 샀다. 시간을 통해 나는 감정을 분리하려 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연습이었다. 나는 친구 몇 명과 자주 만났다. 그들은 내 편이었다. 그들의 말은 단순했다. 내가 먼저네. 내 감정은 정당해. 그 말들은 내가 잃어버린 자기 확신을 조금씩 돌려주었다. 그러나 모든 위로가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위로는 고요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치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할 때 일어난다. 나는 나에게 진실하기로 했다. 어느 오후 나는 정원에 나갔다. 손에 삽을 들고 흙을 팠다. 흙은 냄새가 났다.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다. 내가 한 땀 한 땀 심었던 화초들,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작은 나무. 나는 작은 묘목을 새로 심었다. 그 행위는 상징적이었다.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믿는다는 뜻이었다. 손은 흙으로 더럽혀졌고 마음은 조금 밝아졌다. 밤이면 나는 일기를 썼다. 일기는 나의 비밀 친구가 되었다. 글을 쓰면 감정은 정리되었다. 글은 아프지만 정확했다. 나는 나의 분노를 썼고 두려움을 썼다. 또한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 마른 빵 위에 발린 버터의 맛, 햇살에 반짝이는 창가의 먼지, 동네 고양이의 느린 걸음까지도 적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는 짧고 어색했다. 우리는 감정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나는 그에게 묻고 그는 답했다. 그의 답은 완전하지 않았다. 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왜 그랬어?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불편함은 변명이었다. 나는 그 변명에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요구했다. 책임을 지라. 진심 어린 반성과 행동을 보여달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는 서툴게 약속을 했다. 나는 약속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인간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약속만으로 마음을 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그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기다림은 또한 나 자신을 재건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다. 동네 모임에 나갔고 서점에서 열린 작은 강좌에도 참여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찾았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고 나는 그것에 위안을 느꼈다. 나는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책 한 권을 건넸다. 표지는 낡았고 내 이름이 적힌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그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천천히 고치겠다. 그 문장은 부족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무언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시작은 작았다. 그러나 나는 작은 시작을 소중히 하기로 했다. 결단은 무겁다. 그러나 결단은 자유를 준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다. 법적, 현실적 선택을 모색했다. 서류들을 정리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서늘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정리하면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안내였다. 안내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흔들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의 요구는 단순했다.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는 처음엔 낯설어했다. 행동은 시간이 걸린다. 그는 작은 것들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을 지켰고 집안일을 더 도왔다.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는 기록되었다. 미선은 떠났다. 그녀의 떠남은 구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남겼다. 편지는 짧았다. 미안하다. 그 문장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미안함이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떠남은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그 빈 공간에 나 자신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회복은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일, 친구에게 하루를 전하는 일, 식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는 일. 나는 이런 작은 일들을 의식적으로 채택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다시 배웠다. 자기 연민과 자기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다. 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물감이 번질 때마다 나는 오래된 상처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번짐은 새로운 색을 만들었다. 나는 색을 통해 내 감정을 표현했다. 붓을 잡는 손은 서툴렀다. 그러나 그림 한 점 한 점이 쌓여갈수록 나는 웃을 수 있었다. 웃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 웃음은 내 것이다. 시간이 가자 사람들의 반응도 변했다. 이웃은 나를 배려했고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내 일상에 다시 들어왔다. 그들은 나에게 대단한 응원을 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평범한 대화로 내 일상을 채워주었다. 평범함은 회복의 기반이다. 나는 평범한 아침의 풍경에서 안도감을 찾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재정이 되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었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은 신뢰를 다시 쌓는 도구였다. 규칙은 불편했지만 필요했다. 그는 성실히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노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가 변할 수도 있음을 믿어보기로 했다.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지만 때로는 용기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동네 사람들과 작은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큰 잔치 음식은 없었다. 소박한 반찬들, 막 담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식사를 했다. 그 눈빛 속에 연대가 있었다. 나는 그 순간에 울컥했다. 눈물은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감정의 해방이었다. 나는 가끔 혼자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신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춘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소리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일상의 리듬을 되돌려준다.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기로 연습한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미래는 불투명하다. 나는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는 확신한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편이다.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쓸 것이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라나는 이야기로, 작은 날들로 채워진 긴 여정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아픔을 드러내는 일은 용기이다. 용기는 혼자만의 특권이 아니다. 당신 옆에도 누군가 작은 용기를 닮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인생극장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